정말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세균 수치가 더 높은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화장실이나 욕실이 세균이 번식이 많은 이유가 수분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부엌에는 거기에다가 양분까지 더해지니까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수세미, 행주, 싱크대는 항상 1, 2, 3이에요. 세균 번식 1, 2, 3인데요. 더구나 수저통 같은 경우에 또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을 비롯해서 많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님들은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뭐든지 삶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 삶은 냄새가 굉장히 은은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대에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귀찮죠. 네,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서 얼마나 귀찮으시면 말을 다 들어보실 정도로 하기 싫은 일이겠죠. 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열탕 소독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귀찮아요. 예,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연산 있죠. 구연산. 네, 구연산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없으시면 식초로 하셔도 돼요. 식초 구연산. 네, 그래서 보통 머그컵 한 잔에 이제 한 스쿨 구연산을 이제 섞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뭐 이런 큰 통에다가 이렇게 구연산 섞어가지고 구연산 푸신 풀고, 다음에 네. 지금 이제 수저통 보니까 굉장히 이거 더러워. 먼지들 그냥 물때 뭐 네. 자칫 잘못하면 곰팡이도 피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닦아주시면 아이고 네. 이런 건 그냥 맨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구연산은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뭐 장갑 끼시는 게 맞아요. 아니, 예. 제가 요 근래에 그 소독했다가 각질 다 일어나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연산이나 식초로 이렇게 네, 그래서 닦아주면 이렇게 된다. 닦아주시고 잘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되고 네. 뭐 수저 같은 것들은 수저는요? 네, 수저 같은 것도 똑같이 예. 이렇게 세척하신 다음에 잘 건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또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하는 그 MC로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구연산이나 식초를 푼 물에다가 네. 그걸 수저통에 부어 놓고 아. 수저를 쓰고 거기다가 담가는 거예요. 균이 번식할 틈이 없지 않을까. 제가 살림 신동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 방법 어떻습니까? 제가 크게 예. 대답해 드릴게요. 삐. 아, 안 됩니까? 네, 틀렸습니다. 예. 이제 고여 있는 물은요, 이제 썩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식초에다가 계속 담궈놓으면요, 식초가 이제 공기 중에서 상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건조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담궈 놓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참 살림 구단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예, 또 배웠습니다. 네. 선생님. 예. 그런가 하면 우리 최 박사님은 수세미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탁자 닦으러 갖고 나오신 거 아닌 것 같고 이 수세미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새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 정말 계속 쓰다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김현주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방법도 아주 좋고요. 혹은 이제 따뜻한 물에 베이킹 소다라든지 소금을 타서 헹궈 주셔도 베이킹 소다도 약용기성이고 또한 소금도 끈적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을 흡착해서 깨끗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세미를 이용하다 보면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럴 네. 경우에는 과탄산 소다를 따뜻한 물에 살짝 풀어서 또 해주시게 되면 살균 소독까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열 소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세미를 끓는 물에다가 소독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일단 수세미의 소재에 따라서 다른데요. 금속 소재는 그렇게 이용하시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폴리프로필렌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열에도 좀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물에 좀 적셔서요. 그리고 원래 수세미 사용하고 나면 물에 젖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물에 적신 상태에서 지금 요거는 또 두부 트레이거든요. 두부판인데요. 네. 요것도 지금 뒤집어서 보시게 되면 PP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폴리프로필렌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30초 내지 1분 정도 가열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절대로 건조한 상태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젖은 상태로. 젖은 네. 상태로.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주의하실 점 소재 굉장히 잘 따지셔야 됩니다. 쇠수세미, 철수세미는 전자레인지에 그렇죠. 넣으시면 안 네, 된다는 뭐 거. 반짝이는 거 섞여 있는 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주방 청소하다 보면 가장 정말 손대기 싫은 데가 배수구, 싱크대 배수구인데 맞아요. 손 덜 대면서도 말끔하게 살균 소독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균과 악취가 생기기 쉬운 배수구 세척 늘 고민이시죠? 과탄산 소다 하나면 간단하게 가능한데요. 세균과 찌든 때 냄새를 잡는 과탄산 소다를 따뜻한 물에 타서 배수구에 부어줍니다. 과탄산 소다와 따뜻한 물이 만나면 과산화수소가 발생하는데요. 거품이 일면서 세균 산화작용을 합니다. 거름망과 배수구를 솔로 잘 닦아주면
배수구 살균 세척 끝. 더 간단한 방법, 식초로 배수구 악취와 세균을 잡을 수 있는데요. 물과 식초를 1:1 동일한 비율로 식초물을 만들어 얼음틀에 넣은 뒤 얼립니다. 꽁꽁 언 식초 얼음을 냉동실에서 꺼내 배수구에 넣고 얼음 위에 베이킹소다까지 뿌려주세요. 얼음이 천천히 녹으면서 배수구 파이프의 아래쪽까지 씻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배수구에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두면 구리 성분이 물과 만나면서 탈취 효과가 생긴다고요. 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이게 공수표인 줄만 알았는데 저런 방법 이용하면은 진짜 그런 약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꼭 따라해 보도록 하겠고요.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질문들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까요? ARU로 시작하는 77님께서 47분 해주셨는데 EM 발효액으로 소독하면 안 되나요? EM 발효액으로 소독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주셨거든요. EM 발효액이라는 게 뭔가요, 박사님? 네, 그 EM 발효액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강합성 세균이라든지 효모균처럼 좋은 세균들을 모아놓아서 발효를 시킨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EM 발효액으로 뭐 행주를 닦아놓거나 행주를 이제 씻어놓거나 하게 되면은 무슨 효과는 있냐면 정균 효과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좋은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니까 나쁜 세균이 증식할 기회를 빼앗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제 이른바 그 평소에 이제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 코로나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균 바이러스를 좀 철저하게 소독해야 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주방까지 말끔히 살균 소독했는데 다음 장소로 또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바이러스와 세균의 온상 네 번째 장소는 이불과 베개입니다. 근데 뭐 진짜 요즘은 겨울이라 겨울 이불이 두껍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햇볕에 널기도 좀 어렵고 힘든 계절이에요, 최 박사님. 네, 일단 사실 햇빛 살균을 해주면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햇빛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에 의해서 화학작용으로 살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집 3층인데 또 앞에 건물도 짓고 있어요. 그나마 들어오던 햇빛도 앞으로 좀 더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살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요즘에는 또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고 있으셔서 건조기에서 이불 털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또한 이 건조기가 모든 그 또 가정에 다 보급된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드라이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드라이어에서 나오는 것은 한 200도씨 이상의 아주 뜨거운 그런 이제 열기와 바람이 나오고 있으니까 드라이어 바람을 좀 쐬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베개 커버에 화학섬유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살짝 멀리서 좀 이제 쐬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탄올이나 과산화수소를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서 좀 뿌려주시는 것도 소독 효과는 있는데 반드시 창문 열고 고개 돌리고 곁눈질하면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이불과 베개가 큰 문제가 부피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세탁 엄두가 자주 안 하기도 나요. 힘들고 네. 넣는 것도 일이고 일광 소독도 좋다는 거 하지만 네. 매번 하기도 힘들고 근데 정말 초간단 소독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역시 에탄올을 사용할 건데요. 네. 에탄올 한 병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 20ml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 뚜껑이 이제 하나로 하면 거의 20ml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사용했던 티트리 오일을 오일. 예, 섞어주시는 거예요. 한 20방울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제가 이제 그 녹차 티백을 우려냈거든요. 네. 약간 색깔이 녹색이죠. 네, 녹색이네요. 네, 이거를 이제 미리 우려서 이제 네. 다 섞어주신 다음에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네. 이제 뭐 베개라든지 네. 이불에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색깔 보시면 약간 이제 노르스름하게 녹차 네. 우러난 물이 있어요. 네네. 요걸 이제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뿌려볼까요? 네, 뿌려볼까요? 이게 누구네 베개일까요? 저 아니에요. 베개가 자, 오래 쓰는 근데 듯한 오래 베개긴 쓰면 한데 다 이런 네. 게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해지죠. 네. 같은 게 있어서. 확실히 향기가 이제 향기로운 그쵸. 이제 숲속에. 나무향 같은 게 네, 올라오면서 숲속인 것 약간 같아요. 좀 피지나 그런 냄새도 좀 제거해 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요것도 이제 바짝 말려줘야죠. 그렇죠. 건조한 다음에 이불장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것 역시 이제 스프레이 제제이기 때문에 환기 잘 시키시고 얼굴에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도록 흡입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아마 짐작하실 만한 그런 장소예요. 물기 많은데. 물기 많은. 욕실입니다. 변기, 칫솔, 하수구 여기 살균 소독하는 방법은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위생과 살균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곳.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변기인데요. 과탄산소다만으로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에 치약을 넣고 물을 타면 천연 세척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세척제를 솔에 묻혀 닦아주면 치약 속 탄산칼슘이 찌든 때를 제거해줍니다. 거품이 일면서 깔끔하게 세척된 변기. 변기 사용 후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주세요. 타일에 낀 곰팡이균도 과탄산소다와 치약을 섞어서 솔에 묻힌 뒤 닦아주면 되는데요. 타일 사이에는 찌든 때뿐 아니라 호흡기를 자극하는 곰팡이균이 서식하기 쉬워 꼭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욕실 배수구 악취 제거 방법. 바로 식초가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배수구에 과탄산소다와 식초를 넣어주고 물로 씻어내면 코를 찌르던 배수구 악취가 제거됩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아, 참 귀찮긴 하지만 또 청소하면 그만큼 좀 효과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래요. 바로 화장실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까 보고 놀란 거는 변기는 사용할 때 외에는 항상 뚜껑을 닫아 놓아라.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 워낙에 샤워하실 때 그 안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서 뚜껑을 덮어 놓으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텐데 사용한 후에는 대부분들 그냥 물 내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은 미세하게 또 다 여러 장면으로 그 짧게 그 짧은 시간을 여러 그 장면으로 찍는 고속 카메라로 찍어 보면은 작은 비말이 확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내리실 때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만큼 공기 중으로 그 미생물이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장실 변기가 그 옆으로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그러한 그 맞아요. 방법으로 해서 헤엄치면서. 부드럽게 내려가면은 네네. 그런 비말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변기 옆에 세면대가 있고 그 맞아요. 위에 칫솔이 있으니까 물 내릴 때 튀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 그래서 그럴까 칫솔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더라 이런 말까지도 있거든요. 이거 네. 칫솔 어떻게 좀 보관하면 좋을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기에서 가장 먼 곳, 우리 집 욕실에서 가장 먼 곳에다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또 살균을 위해서 최근에 인터넷을 보면은 뭐 칫솔을 물에 끓이거나 또 전자레인지에서 살균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칫솔이 정말 미세모로 되어 있거든요. 끝부분이 다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구강 청결제 안에 또 에탄올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구강 청결제 한 20분 정도 담궜다가 햇빛에 말려주시거나 뭐 햇빛이 없으면 또 좀 서늘한 곳에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아주 진한 소금물을 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예,